예,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문재인 정부의 일을 좀 지우고 싶어서 육사가 자체적으로 그랬다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 밑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 전쟁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바꿔놓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비근한 예로요. 제3자 배상안 일제강제동원 배상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일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뭐 국민들하고 사전에 공감되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한 것도 아니에요.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걸 내세웠던 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였어요. 일본에 대해서는요. 일본의 전쟁 배상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 남태평양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범에 대한 책임,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책임을 일본 지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워버리고 있어요, 역사를. 근데 그랬던 일본을 향해서는 우리 과거 묻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책임 내가 다지겠다, 통 크게 내가 간 거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거의 준군사동맹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요, 전시작전권도 없는 군이에요. 근데 정시작전권도 없는 군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유사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머리 맞대서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군? 근데 부끄럽다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랬던 군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나서는 게 역사 청산이에요. 과거 독립수사들, 독립활동들 했던 거 우리 군의 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 반공과,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하고 싸운 거, 그때만 우리 군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역사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서 바꿔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접근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공산 전체주의니 맹종이니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한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제국주의 시절 거치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거쳐서 독립한 국가 중에서요, 그 식민지 시절에 그 강점했던 세력과 나라와 투쟁했던 그 역사들을 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헌법에도 그게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대한 불이 항거하고 했던 4.19에 대한 이런 역사 다 지워서, 심지어는 4.19로 쫓겨난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망명까지 했던 이승만 대통령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역사 기념관 짓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처지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과 가가 있는데, 어쨌든 해방 전에 무장 독립 계열이 있었고 외교로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외교를 통해서 서구 열강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하는데 상당한 외교력과 본인 협상력을 발휘한 부분,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그래도 잘 방어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은 좀 인정을 해주시라라고 김성환 평론가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과도 크죠. 봉오동 전투로 일제를 혼내주긴 했지만 1921년에 있었던 연해주 자유시 참변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을 연해주 자유시로 불러요, 홍범도 장군이. 그러니까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당신들 동참을 하겠냐, 아니면 죽을래, 그랬더니 거기 우리 독립군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2,000명이 사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시베리아 등 여러 곳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무장 독립 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1922년에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면담하고 직접 권총 선물까지 받은 그런 관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의 공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그분의 독립운동을 기렸던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네. 새로운 이념의 잣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대통령이 둘이 있어요. 전두환하고 이승만이에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왜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고등학생이나 학생들 향해서 또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4.19 혁명에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하야하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 미국으로 망명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6.25 터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한다리 끊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정말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근데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가 있다고 하니 일제시대 때 뭐 이 상해 그 임시정부였대 그때 참여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공가들 평가해야 되는데 공가를 평가해도 우리 건국 대통령을 인정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헌법 전문에 실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럼 4.19 정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3.1 독립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19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식의 얘기들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과거 항일 독립투쟁 했을 때 그때 시대에 전 세계 사회주의 영향 안 받았던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시대 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처럼 20년대 후반 30년대 넘어오면서 2차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국공합작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같이 항일 투쟁한다고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같이 싸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 큰 일본이라는 적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다 이념이 불순하다고 해가지고 독립투사로 막 인정 안 한 분, 약산 김원봉은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싹 드러내고 난 다음에 아 이건 공산주의야, 공산당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즉 빨갱이야. 이 반세기 전의 논리예요. 반세기 전에 냉전 시대 논리를 가지고 지금 끌고 와가지고 역사적 퇴행을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겠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오로지 북한하고 싸웠던 그 6.25 이후에 만들어졌던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네, 그때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통치합니까? 예. BTS하고 네.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시대에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세력들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저도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예, 짧게 해주시죠. 홍범도 장군과 김원봉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원봉 의열단 단장 같은 경우에는 48년도에 월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김일성 치하에서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남침을 하는데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원봉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한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